택시가 빠르지 않죠?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네요. 아이쿠, 이런. 다시. 속도 안 빨라요. 30 안 됩니다. 속도 여기 밑에 나오네요. 여기요. 26이라고 나와요. 밑에 속도까지 보시면서요. 여기에 속도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16, 19, 21, 22, 24, 25, 26, 27. 네, 30km 이하로 갔어요. 그런데 저 어린이가 역주행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요. 좌회전을 하려면 이렇게 와야죠. 아버님께서 스쿨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민식이법으로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민식이법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75%는 무죄, 25%는 유죄. 진짜 못 피하겠죠.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여기쯤에서요. 여기 바퀴가 보이지만 운전자는 안 보이죠. 이쪽에 차가 오나 안 오나 이쪽 거울도 좀 보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갑자기 나오면은 저건 진짜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 진짜 매우 피하기 어렵죠. 그것도 빠르게. 그런데요, 이 오른쪽 건물에 가려 있잖아요. 저기서 만약 애들이 막 뛰어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막 뛰어요. 나 잡아봐라 막 쫓아가면서. 그러면 자전거가 아니고 뛰는 아이라 하더라도 애들이 팍 뛰어왔었으면 사고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사고에 있어서 민식이법 무죄가 나올 것이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신호 없는 교차로잖아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여기 안 보이니까 여기에 잠깐 멈췄더라면, 정지선 앞에 멈췄더라면, 정지선이 안 보이니까 좀 더 가야 멈추겠죠. 근데 요 속도를 줄이면서 좀 천천히 간다는 마음이었더라면, 물론 그랬어도 저 자전거 빠르게 왔기 때문에 사고 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요 교차로는 네모 박스를 말합니다. 크로스 되는 거. 길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 길이 크로스 되는 게 교차로라고 그러는데요. 정지선에서 안 보니까 교차로에서 잠시 일시정지해서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달려들어오면 나 뭐 어쩌라는 얘기냐. 나 이제 멈추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는 얘기냐. 그리고 내가 여기 멈췄어도 여기에 멈춰서 좌우를 살피려고 했더니 내가 빨리 또 어차피 부딪혔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동차의 잘못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에서는 어디서 애가 뛰어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더 조심하면서 이런 데 지날 때는 혹시에 대비해서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애들이 나서지면 가볍게 빵 애들아 조심해라 했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자동차에게 10%만 잘못이 있더라도 20% 잘못 있더라도 민식이법으로 조금의 잘못 있으면 유죄입니다. 유죄. 그래서 이번 사고 현실적으로 무과실, 무죄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가 민식이법 유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에 내가 멈추더라도, 여기 멈췄어도, 여기에 멈췄어도 못 피해요. 내가 멈췄어도 못 피해요.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에서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 그 더 조심이 끝이 없어요. 무죄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물론 과감한 판사 만나면 저렇게 거꾸로 들어오는 걸 어떻게 피하느냐? 빠르게 달려오는 거를, 저건 오토바이가 달려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운전자의 잘못 없다라고 할 그러한 검사나 판사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운전자 보험은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구속 여부도 걱정하십니다. 구속되지 않습니다. 3주 진단 나왔대요. 합의하시고요. 운전자 보험에서 다른 12대 예외 항목은 6주부터 형사비금 지원됩니다. 근데 민식이법은 진단이 1주, 2주도 형사비금 지원이 돼요. 형사합의 하시고요. 그리고 벌금도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이 됩니다. 500만 원 이상인데요. 어린이 잘못도 크기 때문에 벌금은 반으로 깎여질 수 있습니다. 한 250 내지 300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벌점이 부과되죠. 안전운전 무리행 10점,
그리고 3주 진단이니까 15점, 25점 벌점이 부과됩니다. 참 안타까워. 답답해요. 예. 답답하지만 이렇게 설명드리는 저도 안전운전 불이행? 아니 더 뭘 어떻게 조심하라고. 아니 30km 이하 26, 27 천천히 갔고 그리고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안 했더라도 아니 정상적으로 오는 차들하고 사고 났으면 왜 일시정지 안 했냐 하겠지만 그렇게 역방향으로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를 어떻게 피하라고 저도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단 하나라도 꼬투지 잡힐 게 없어야 되는데 어린이 어디서 태어날지 모르잖아.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 그게 더 조심했어야지. 더가 어디까지일까요? 더가 여기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라는 점 때문에 그리고 미리 보이지 않는 점 때문에 오른쪽에 이 집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혹시 애가 튀어날지도 몰라. 거기에 대비했어야 된다. 혹시 애가 튀어날지도 몰라. 내가 여기 섰어도 어차피 사고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는 만만치 않다는 이 현실이 답답합니다. 한동안 이 트라우마 때문에 운전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신호도 없는 교차로 저런 데 진짜 못 다니실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 못 들어가실 거예요. 얼마 전에 순찰차가 이만큼 다 거의 반 이상을 지나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빠르게 달려온 자전거랑 사고 난 게 있었어요. 도로교통단에서 저건 불가항력이다. 못 피한다. 이미 내가 들어가서 절반 이상을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쏜살같이 내리막길 달려오는 자전거를 어떻게 피하란 말이냐. 그래서 그 사건 아마 무혐의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리 보이지도 않았고 쏜살같이 달려오는 저 자전거 발견하자마자 내가 급제동했더라도 도저히 못 피하고 내가 섰어도 사고로 이어졌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 이게 현실입니다. 무죄 75, 유죄 25. 일단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걸로 형사 합의는 하시고요.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 자전거의 속도는 얼마였는지, 내 차의 속도는 얼마였는지, 자전거가 보이는 순간 내가 과연 멈출 수 있었던 상황인지에 대해서 분석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경찰은 요즘 경찰도요. 교통조사관분들도 불가항력적이다. 그런 것은 도로교통공단에다 분석해서 이건 혐의 없다. 그렇게 올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죄를 각오하면서 무죄를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형사합의는 합의대로 하시면서 그러면서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달라고 그러시고요. 검찰에서 무혐의 기대해 보시고요. 안 되면 법원에서 정식 재판 청구해서 다퉈보십시오.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이런 경우는 운전자의 잘못 없다라는 그런 판결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전 어린이가 잘못했을 때는 운전자에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판결들이 쌓여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현실적으로 무죄는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저는 무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힘들어요. 도대체 어쩌란 얘기예요? 어린이 보고서 아무 데나 빵빵빵빵 하고 다니라고요? 여기에 내가 멈추려고 마음 먹었어도 역시 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무혐의 가능성, 무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빵을 아끼지 마십시오. 근데 문제는 빵을 해도 애들이 또 안 들어요. 달려오는 애들은 미치겠어요. 답답합니다. 이 사건 아버님께서 의기소침해 계실 텐데요. 구속은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유죄가 되더라도 벌금, 형사합의금 다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돼요. 이런 점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인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나중에 정식 재판 청구해서 끝까지 다퉈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 결과도 꼭 알려주십시오. 아버님 너무 상심 마시고요. 운이 나빴던 경우입니다.